이것은 적어도 수십 년 만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신도시이며 지구의 45억 년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와 문명,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을 다른 행성으로 가져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된 것 같습니다. 화성에 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궤도 재충전을 해결해야 하지만 제때 궤도 재충전에 성공하면 내년 말에 최초의 무인 우주선을 화성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립적이고 강한 두 개의 행성을 갖는다는 것은 문명의 장기적인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명이든 단일 행성 문명보다 다행성 문명일 경우 10배, 어쩌면 훨씬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3차 세계대전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유성이나 초화산 등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자연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행성이 하나만 있다면 그대로 끝이지만 행성이 두 개라면 계속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화성을 넘어 소행성 대 목성의 위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별들 사이로 나가서 공상 과학소설이 더 이상 허구가 아니게 만들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그동안 테슬라가 상장한 이후로 가장 주가의 흐름이 좋았던 달이 6월 달이라고 말합니다. 6월 달이 언제나 최고 실적을 기록한 달이라고 말하죠. 테슬라 주가 승률이 굉장히 좋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달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X에서는 6월 달로 넘어가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400달러를 넘을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말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성공시키면서 올 연말에 800달러 이상까지 파야 될 것이다. 지금 1000달러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테슬라에게 상승 흐름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나이브스도 마찬가지로 머스크가 백악관을 떠났기 때문에 테슬라와 머스크의 새로운 창이 열린다라는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집중하는 것은 로보택시 비감독 FSD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테슬라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전기차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프리몬트 공장에서 테슬라의 저가형 차량으로 추정되는 것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짧아진 쉐입의 테슬라의 모델 Y다. 모델 Y가 조금 더 저렴한 버전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테슬라의 모델 Q다. 이 차량을 통해서 미국에서는 35,000달러, 중국에서는 25,000달러로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차량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이 모델 Y이기 때문에 모델 Y를 베이스로 해서 크기가 줄어든 이 컴팩트한 모델 Y를 통해서 테슬라는 매출 상승을 노릴 수가 있는데요. 로보택시랑 FSD 비감독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수익화로 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 컴팩트한 모델 Y 또는 모델 Q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이미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춰져 있고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응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테슬라의 큰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정말로 모양 자체는 모델 Y입니다. 모델 Y지만 조금 길이가 짧아지고 조금 더 작아진 컴팩트한 모델 Y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테슬라 측에서 모델 Q라고 내놓을지 아니면 모델 Y의 컴팩트한 버전이라고 내놓을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이제 이 차량이 곧 있으면 출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테슬라도 이제 3만 달러 언더의 차량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으로 진행될 사이버캣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모델 3Y 대비 제조 공간을 40% 이상 줄여놨고 비용을 50% 절감시킬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 프리먼트 공장에서는 자동차가 스스로 물류장까지 주차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기가 상하이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죠.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델 Y 자율주행이 테스트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량에 TCP 마크가 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TCP 면허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의미냐면 리무진이나 버스와 같은 전세 차량을 운영하는 회사가 승객을 고용하여 운송하는 데 필요한 면허라고 말하죠. 테슬라 로보택시가 정말로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전히 테슬라의 주가는 상방이 크게 남아 있냐면요.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가 일본의 200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테슬라 주식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없다라고 합니다. 언론 매체 보면 머스크, 테슬라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막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애덤 조너스는 테슬라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만 미래 비즈니스의 기회는 잠재적으로 크게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은 테슬라의 진짜 밸류에이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머스크는 스타베이스를 보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어진 미국에서 신도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류를 다른 행성으로 데려가는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 이름을 스타베이스라고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내년 말에 화성으로 스타쉽을 발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화성 도시 계획에 대해서 내놓고 있는 CEO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머스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분들은 머스크가 스타쉽을 쏴서 이렇게 우주 가는 거 테슬라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스타링크랑 테슬라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다. 테슬라는 전기차만 좀 잘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스타쉽이 화성에 도착해서 거기에 도시를 건설할 때 그것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옵티머스가 거기서 도시를 건설하고 운송되는 차량도 다 테슬라입니다. 옵티머스 가슴에 테슬라 마크가 보이시죠? 결국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화성까지 가는 운송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고 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행성을 만드는 것은 테슬라의 역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같은 방향성으로 봐야겠죠. 일론 머스크에 대한 투자입니다. 2013년 당시에 머스크는 픽업 트럭을 하고 싶어요. 이 생각이 현실이 되면서 사이버 트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화성으로 가고 싶어 하는 머스크. 화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군을 만들어낼 기업이 테슬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머스크가 결국에는 화성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인류가 화성으로 가서 살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지만 옵티머스가 미리 가서 다 털을 닦아 놓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하는 사업, 로봇택시, 비감독 FSD, 모델 Y 컴팩트 버전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면서 옵티머스 대량 생산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면 정말로 인류는 다른 행성에서 살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머스크를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란티어와 함께 부트캠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술에 실제 대출 파일 4개를 제공했습니다. 모기지에는 많은 종이 서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대출 파일 4개를 제공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가짜 재무제표를 제공한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이 4가지 사건에 모두 관련된 브로커는 한 명뿐이었습니다. 유능한 조사관들이 이 두 파일에서 사기를 탐지하는 데 60일이 걸렸습니다. 팔란티어 기술로는 10초면 충분했습니다. 세상에나. 이제 이 기계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빨간색 센서가 깜박이는 것이 오류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덤은 해당 센서 데이터를 가져와 권장 사항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애덤과 MT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관련 정보를 수동으로 조합해야 했으므로 눈앞에 고장난 기계가 있을 때는 엄청난 시간 낭비였습니다. 이제 MT는 이 와인더에서 이전에 수행한 작업, 교체한 예비 부품, 최근에 수행한 품질 조사 결과 등을 손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에는 부족 지식으로 가득 찬 100만 개가 넘는 티켓이 있습니다. 애덤은 MT가 입력한 모든 댓글을 읽고 기술자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가장 쉬운 제안부터 가장 어려운 제안까지 순서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덤은 제어 문서 라이브러리를 검색하여 당면한 문제에 대한 관련 지침만 표시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방금 애덤으로부터 스위치만 교체하면 기계가 다시 배터리 생산에 복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페니메라는 기업에서 모기지 사기 조사하는데 사람이 조사하니까 60일이 걸렸지만 팔란티어 소프트웨어는 단 몇 초 만에 해결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팔란티어 공식 페이지에서는 페니메와 파트너십을 맺게 되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파트너십이 계속 나옵니다. 너무나도 무섭도록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는 SAP, 어제는 베인 앤드 컴퍼니, 오늘은 페니메. 수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를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알렉스가 이렇게 다른 분들이랑 사진을 찍고 있는 사진이 X에 올라온다라면 알렉스가 정말로 영업을 잘하고 있구나. 또 다른 계약이 나왔구나.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팔란티어는 아시아 최고의 국방 서밋인 샹그릴라 대화를 후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동맹국의 안보가 점차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하죠. 사실 이러한 점들이 팔란티어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고 왜 미국이 팔란티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팔란티어의 공동 창업자 조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미국에서 많은 것들을 훔쳐가고 있다. 이것이 혁신의 큰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 훔쳐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팔란티어라고 볼 수가 있죠. 팔란티어 공식 페이지에서 우리가 바다를 지배하지 않으면 그들이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일까요? 중국입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자체가 미국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론익이라는 기업에서는 현상 유지로는 내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 AI 기업의 정밀성과 산업 민첩성으로 미국 조선업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팔란티어가 에콰도르 세관청이랑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불법 무역 활동을 막고 경제 활성화를 돕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무엇이냐면 에콰도르 대통령이 친미 정치인입니다. 만약 에콰도르가 친중 라인으로 갔다라면 팔란티어가 계약을 맺었을까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했고 이스라엘을 지원했습니다. 결국 팔란티어가 미중 패권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친미 국가들에게는 계속해서 힘을 불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뱅가드에서도 팔란티어 91만 8,990주를 추가 매수하면서 지분율을 늘리고 있고 유퍼스펙티브 펀드에서도 49만 7,067주를 추가 매수하면서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팔란티어 지분을 늘려나가시는 분들은 미중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계속해서 우위점을 가져간다라고 보고 베팅을 거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아닌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팔란티어 베팅하면 안 되겠죠. 중국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라면 팔란티어가 중국 AI 기업들에게 밀려났다라는 뜻인데요. 저는 살아생전에 그런 일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세일즈포스 CEO가 팔란티어를 지금 팔로잉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 세일즈포스도 팔란티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팔란티어의 파트너죠. 엔더릴 같은 경우에는 메타와 함께 미군을 위한 세계 최고 AR, VR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더릴도 굉장히 좋은 기업 같은데 뭔가 팔란티어랑 파트너십을 맺으면 다 좋아지는 듯한 느낌이 나옵니다. 물론 아직까지 상장을 안 했기 때문에 투자할 방법은 없죠. 그래서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물론 지금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를 파트너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면서 주가 상승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이것은 미국에 대한 베팅으로 봐야 됩니다. 미국이 중국에게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패권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면 팔란티어에 대한 투자는 옳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